네, 투자의 재발견 미다스의 손 시간입니다.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였던 테마 가운데 하나가 조선업이었죠. 오늘은 조선업 가운데서도 핵심 부품 기업만 줄인 ETF가 나왔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조선업 관련해서 ETF 신상품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ETF 시장에는 대형 조선사를 주로 담거나 혹은 해운업까지 다들 담아서 하는 범조선 포트폴리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조선업의 2차 사이클 안에서는 조선 기자재 기업들의 수혜가 더욱더 부각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선 기자재에만 좀 100% 포커스한 전략의 ETF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솔 조선 기자재 ETF는 기자재 밸류체인 안에서 엔진과 그리고 AM 솔루션, 애프터마켓 솔루션, 그리고 뭐 보냉제라든지 피팅 업체들을 포함하는 기타 밸류체인까지 좀 두루두루 모니터링을 해서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대표 기업의 20%씩 조금 강한 비중을 부여를 하고요. 나머지 7개 종목에도 좀 유의미한 비중을 분산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ETF가 담고 있는 구성 종목들의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큰 배는 굉장히 수만 개의 기자재가 모여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운항이 가능한 굉장히 대형 복합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박의 구조를 저희 사람의 인체에 비유를 한다라면은 선박을 움직이는 심장은 바로 이제 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박을 구성하는 뼈대는 이런 선박 블록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혈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팅 밸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그리고 아프지 않기 위해서 건강 검진도 받잖아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AM 솔루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으로는 엔진 부문에서는 이제 한화 엔진이라든지 HD 현대마린 엔진, 그리고 현대중공업 안에서의 엔진 사업부도 대형 조선사를 투자할 때 한번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AM 솔루션 안에서는 현대마린 솔루션이 있고 보냉제에는 이제 한국카본이라든지 동성 화인텍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업 핵심 부품 기업들의 수주 잔고는 어떻게 되고 매출 성장률 전망도 어떻게 되나요? 2025년 들어서 더욱 강력해진 내러티브는 미국의 어떤 해운업에 대한 조선업에 대한 부활, 그런 의지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형 조선사들도 여전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예상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기자재 업체들은 더욱더 좀 실적 측면에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조선가는 보합 국면이기는 하지만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고마력 엔진 그런 중심으로 엔진 단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진 기자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4년부터 한국의 엔진 기업들이 마진이 높은 고부가 위주로 수주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런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고 2026년에는 비로소 수익성이 굉장히 레벨업되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몇 번의 조선업에 영향을 크게 끼치는 모멘텀들이 있었잖아요. 그 내년으로 넘어가면 어떤 좀 이벤트들이라고 할까요? 영향을 줄 수 있는? LNG의 어떤 수출 재개가 미국에 언제 되고 그런 배경에서 수주가 언제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그 시점 자체가 약간 지연되고 있었다라는 게 약간의 우려였는데 26년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화가 된다라면 한 번 더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의 규제의 어떤 완화 그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군함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물꼬를 트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쌓인 레퍼런스가 사실 미국 외 뭐 캐나다라든지 호주라든지 다양한 국가에서 잠수함이라든지 그런 특수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서 추가적인 수주가 또 나온다면은 한국 조선업에게는 조금 뭐랄까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조선업 ETF 수익률이 좀 많이 높았었는데 부품 기업들 주가도 많이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주가 밸류에이션 부담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기반이 되는 것이 실적이죠. 실적이 상향 조정된다라면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조선 대형사들의 실적 상향 조정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물량은 조금 받더라도 마진이 높은 그런 수주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률보다 이익의 성장폭이 높고 그렇다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조선업은 경기 사이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산업이죠. 근데 이제는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라면은 사실 한국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조선업에게는 기회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이 이 조선 기자재 ETF를 활용해서 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조선 탑3 플러스 ETF가 솔 ETF의 가장 큰 운용 규모의 ETF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산업이 지속이 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면 저희가 조선 기자재 ETF를 내놓지 않았을 텐데 조선업은 조금 더 긴 호흡에서 상승 국면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대형 조선사들에만 포커스한 ETF만 지금 국내 ETF 시장에는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자재 기업의 상승을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ETF는 부재했었단 말이죠. 지금 국내 ETF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조선 ETF로는 그런 흐름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에만 집중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고 솔 조선 기자재 ETF가 그런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